처음에 썸 탈 때 여자가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여자는 썸에서 연애로 가도 어렵습니다. 어려움의 장르가 좀 달라지긴 한데 한결같이 여자 속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남자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자를 어렵지 않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자를 어렵지 않게 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대화할 때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이 특히 여자랑 대화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여자랑 사고 체계가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랑 대화를 한다면 왜 이 여자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말고 현재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녀의 표정과 말투, 감정에 주목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A면 A에 대해서만 수직적 사고를 하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주변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수평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순간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차적인 정보들까지도 여자는 소환해서 그거랑 연결지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인끼리 싸우면 남자는 이미 종결됐다라고 생각해서 기억에서 지웠던 예전 일까지도 여자는 다시금 그때의 일을 생각해내서 남자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죠. 근데 이건 단순히 여자의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는 그때의 일, 사건 자체만을 놓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여자는 그때 그 일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로 약간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거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면 오니오래도 서리가 내린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것도 억울함, 비통함을 말하는 건데, 이게 안 풀리게 되면 끝까지 가슴에 은장도처럼 품고 언제 어떤 타임에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여자에게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해해줬다는 건 자신이라는 사람이 상대에게 수용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비로소야 가뭄의 단비처럼 해갈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아니야? 라는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여자에게 결과와 해결 방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심정, 내가 그 일을 겪었을 당시에 느낀 감정을 남자도 함께 느껴주길 바라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힘들었을 때 그걸 경험하는 나를 보듬고 함께 해주길 바라는 동조를 구하는 심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어려워하는 남자는 현실적 해결책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에 초점을 맞춰서 여자한테 정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건 남자의 해결책이지 여자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보통 남자는 여자의 말, 즉 소리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너의 행동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자랑 대화를 할 때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얘기하는 여자의 표정과 기분을 보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왜 너가 그렇게 말하는지 내가 충분히 알겠다로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의 오니올은 한이다. 그리고 그 한은 감정과 기분이다를 기억해주세요. 여자를 어렵지 않게 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여자의 변덕의 흐름타기입니다. 남자분들이 여자어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여자의 변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힘들고 또 불똥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때 남자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여자 눈에 그대로 보이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의 목석이 됩니다. 경직돼가지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도 짜증날 거고 저렇게 해도 짜증날 거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나는 나무다, 나는 나무일 뿐이다 처럼 평정심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러면 여자는 오히려 무던하고 자기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남자의 태도를 보고 더 섭섭해하고 서운함이 쌓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액체 괴물로 변신하실 거를 권해드릴게요. 너는 해라, 나는 속에 격리키처럼 그냥 흘려보내련다처럼 상대한테 아무런 애정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무보다 액체 괴물이 훨씬 낫거든요. 나무의 자세는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여자친구가 사랑스럽고 헤어지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슬라임처럼 타격감 0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에이 화 많이 났어?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다 알지, 뭐 때문에 그런 줄 내가 다 알지 처럼 약간은 뻔뻔함으로 무장한 너스레를 떨면서 넉살 좋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허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자도 타격감 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나랑 잘해보고 싶구나, 내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느껴서 올라갔던 텐션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왜 남자분들이 막 화나고 기분 안 좋았을 때 여자친구가 애교 부리면서 아 오빠 화 많이 났어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풀리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맞불 놓으면 불씨만 더 커지고 다 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보듬어 주게 되면 변덕을 부렸던 자신도 내가 좀 심했나 하고 되돌아보게 되고 감정적이었던 게 조금씩 이성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물론 서로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자기를 컨트롤한다라는 게 쉽진 않지만 바로 이때야말로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둘 사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예민도가 높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들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몸에서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살짝은 남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여자가 고마워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심하다,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자의 감정이 안정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차분히 얘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내 행복도 중요한 거니까 더 이상 상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양보할 필요는 없겠죠. 항상 연애는 상대랑 호흡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자를 어렵지 않게 대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방목보다는 차라리 집착을 선택하세요입니다.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 극과 극의 예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썸이나 초반에는 상대도 나만큼이나 좋아하는 감정이 큰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밀당을 한다거나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 연애가 시작되고 나면 여자는 남자가 확실하게 내 남자이길 바라고 이 남자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고백도 안 하고 썸만 타는 흐지부지한 관계를 여자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사귀는 거지 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너는 내 애인 땅땅땅 하고 공표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관계가 확실시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간의 관계를 증명시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커플링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들로 더욱더 둘 사이를 굳건히 하고 싶어집니다. 둘 사이가 어떻다라는 건 잘 알지만 그것 외에도 표면적으로 뭔가 증표를 남김으로써 더 심리적으로 소속되고 안정되고자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자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을 거의 못 봤는데 여자분들은 주변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 자기가 받은 결혼 반지, 커플링, 약혼 반지 같은 걸 자랑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본인이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커플링이야? 하면서 모여서 구경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 안에는 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이 정도 반지를 사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애정이 깊고 나를 많이 사랑해 라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본 주변 사람들 역시 부럽다, 너무 예쁘다 처럼 남자의 애정 표현이 담긴 징표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해 줍니다. 이런 것처럼 여자는 내가 선택하고 나를 선택한 남자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고 높은 애정도를 보여줄수록 마음이 안정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서로한테 집착하지 마라, 각자 생활에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자는 차라리 방목보다는 집착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결혼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도 어른들이 주로 여자 쪽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만 바라봐주고 가정만 바라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덕목이 꼭 빠지지 않는데 여기서 너만 바라봐주는 사람이라는 건 앞으로 행복 여정을 너하고만 함께할 신뢰를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여자는 가정과 한 남자에게 소속됨으로써 안정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서로의 자유는 존중해주자라는 명분으로 관심을 안 두게 되면 그건 여자에게 자유가 아니라 방목이 되고 남자에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를 아낀다면 이렇게까지 무심하고 관심 없어 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자가 쿨하다,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도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은 내적 외로움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밤늦게 들어갔는데도 연락도 없고 술 마시고 있다고 해도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건 여자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관심을 거두겠다로 해석됩니다. 물론 몇 분 간격으로 연락해서 어디가? 누구랑 있어?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 건 집요하고 집착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적어도 내가 상대의 남자친구이고 여자친구라는 명패를 달고 있는 동안에는 내 인생의 최측근 바운더리에 들어온 사람을 챙길 줄 알고 신경 쓰고 있다라는 성의 표현은 꼭 해줘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관계가 연인인 거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닌 여자친구로서의 역할까지만 하는 게 맞고요. 사람을 챙기는 것과 간섭은 다릅니다. 그리고 무한 신뢰와 방목도 다르고요. 이 경계를 서로 잘 지키면 좋은 연인 사이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연애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Bye, sweetie!